이번 시간에는 직육면체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부피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실제로 부피는 어떻게 구할까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 전에 단위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길이를 나타낼 때는 생각해보면 몇 센치인지 이런 단위를 썼었죠. 그리고 넓이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가로와 세로를 곱해서 제곱 센티미터가 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부피를 나타낼 때는 어떤 단위를 쓰면 좋을까 생각해보면 지금 가로와 세로를 곱해서 센티미터를 2번 곱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센티미터를 2번 곱했다고 해서 제곱 센티미터라고 했는데 이 부피를 구할 때는 어떤 단위를 쓰냐면 이렇게 생긴 단위를 씁니다. 따라 써보면 1cm 옆 위에 3을 써주는 거예요. 이 3이 뭐냐면 바로 센티미터를 3번 곱했다. 그래서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이 세제곱이라는 말은 3번 곱했다는 말이에요. 자, 이거 뜻을 읽어보면 부피를 나타낼 때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 부피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어떤 도형? 정육면체를 자, 이 정육면체 부피를 1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쓰고 1세제곱센티미터라고 있습니다. 자, 뒤에 여기 보면은 1세제곱센티미터인 정육면체를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실제로 쌓기나무를 사용해서 부피를 한번 구해 봅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썼던 거 쌓기나무 활용해 보면 쌓기나무가 자, 이 부피의 단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세로 1cm. 우리가 가지고 있는 쌓기나무는 1cm보다는 조금 크지? 자, 실제로 보면은 쌓기나무가 몇 개지? 3개니까 3세제곱센티미터. 얘는 6개니까 6세제곱센티미터. 다는 9개니까 9세제곱센티미터. 라는 보면은 아까 다에서 보면은 9였던 게 2층이 있으니까 18개가 되겠죠. 자, 지금 보면은 얘는 또 9가 3층이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기가 3, 3개, 3줄 이렇게 해서 9개인데 3층이니까 9 곱하기 3을 해서 27개. 자, 여기가 4개. 그리고 세로로 3개 했으니까 여기 1층이 아마 12개가 되겠죠? 근데 이 12개가 3층이야. 그럼 몇 개일까? 36개가 됩니다. 그래서 36세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구한 걸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쌓기나무 수를 세는 여러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면서 간편한 방법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셌다라고 써봅니다. 이번에는 부피가 변하는 걸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 가나다 여기서 지금 요거 그림을 보면 돼요. 가나다에서 보면은 가로가 2배, 3배가 돼요. 이게 왜냐면 가로를 여기라고 치면은 가로를 여기라고 치면은 원래 한 칸이었는데 한 칸에서 2칸이 되었고 3칸이 되었지. 그래서 2배, 3배로 늘어났는데 2배 그리고 3배로 늘어났는데 부피가 어떻게 돼요? 자, 부피도 똑같이 3에서 6으로 변했으니까 2배, 3배로 이렇게 가로가 3배로 변했으면은 3세제곱센티미터에서 9세제곱센티미터로 되어서 마찬가지로 부피도 3배가 되었다. 그래서 가로가 2배, 3배 변하면 부피도 마찬가지로 3배로 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다라마에서 높이가 변하는 걸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다라마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얘는 지금 1층이지. 3 곱하기 3, 얘가 3개, 3개 해갖고 9개짜리가 1층이야. 근데 높이가 지금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2층이 되고 3층이 되었죠. 그래서 높이가 2배, 3배가 되었을 때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높이가 2배 됐을 때 부피는 9에서 18로 변하니까 마찬가지로 2배가 되었고, 3배가 되었을 때 높이도 9, 3, 27 되어서 3배가 되었지.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높이가 2배, 3배로 변하면 직육면체의 부피 또한 부피도 2배, 3배로 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배가 되면 부피는 몇 배가 될까?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쌓기나무로 한번 해보세요. 셀 때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한 개로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배가 되는 거야. 가로가 2개가 되면 이렇게 2개가 되겠지? 가로는 앞에서 보는 걸 가로라고 치세요. 자, 그럼 여기서 세로도 2배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높이도 2배가 됐어. 그러면은 여기가 몇 층이 돼야 되는 걸까? 네, 2배니까 2층이 되는 거겠죠. 선생님 이걸 그리지만 여러분들은 쌓기나무를 쌓아서 실제로 해봅니다. 그러면 이 한 개였던 것이 총 몇 개가 되나요? 네, 8개가 되지.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배가 되면 부피는 8개, 한 개에서 8개로 되었으니까 8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쌓기나무를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자, 직육면체를 그래서 이 쌓기나무를 가지고 살펴본 걸 통해서 직육면체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부피가 지금 여기 보면은 길이가 5, 4, 3이야.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 쌓기나무로 직육면체 모양을 만들어 봤는데 일단은 여기가 5cm니까 앞에 보이는 여기 가로라고 치는 거를 5개, 그리고 세로라고 치는 거를 가로 5개를 몇 줄로? 세로가 밑면이 4cm니까 4줄로 쌓았어요. 근데 높이가 3cm니까 3층으로 쌓은 거야. 그래서 처음에 5개였던 게 4줄이 되었어. 그러면은 우리는 이게 20개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근데 20개가 몇 층이 되었지? 3층이 되었으니까 총 개수는 아마도 60개가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60개인 것 같아. 자, 그러면 직육면체 부피는 60세제곱센티미터가 되죠. 자, 부피는 어떻게 구한다? 좀 전에 했던 거. 가로와 밑면에 가로와 세로로 곱한 다음에 몇 층인지 높이를 곱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식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직육면체의 부피는 밑면의 가로와 세로를 곱한 데다가 아까 몇 층인지 높이를 곱해주면 된다. 근데 이 가로 곱하기 밑면의 가로 곱하기 세로는 무슨 말이지? 아까 했던 것처럼 밑면이 얼마인지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밑면의 넓이에다가 바로 높이를 곱해줘도 된다. 그래서 요거 방법 꼭 기억해 놓으세요. 정육면체 이번에는 부피를 한번 구해볼 거예요. 앞에서는 직육면체였고 정육면체는 쉽지. 자, 정육면체는 모든 면의 넓이가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면의 부피를 가지고 가로, 세로 높이를 모두 곱해서 구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이용하면 되죠. 지금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아. 앞에서 직육면체가 가로, 세로 곱하기 높이였잖아. 그래서 한 모서리의 길이가 모두 가로, 세로 높이가 된다는 거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면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5, 5, 5, 5가 되겠지. 자, 그래서 정육면체 부피를 구해보면 가로도 5, 세로도 5, 높이도 5가 되겠죠? 그러면 125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는데 용어를 좀 다르게 쓰면 됩니다. 정육면체 부피는 아무거나 해도 가로, 세로 높이가 되기 때문에 그냥 한 모서리의 길이를 아무거나 쓰면 되죠.
그래서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다. 근데 지금 부피 구할 때 뭘 많이 헷갈려 하냐면 이렇게 세 번을 곱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3을 하는 거야. 이거는 다릅니다. 알겠죠? 자, 이번에는 실제로 부피를 구해 볼게요. 자, 요거 제일 연두색 거 왼쪽 거는 6 곱하기 15 곱하기 4를 하면 되겠죠? 노란색은 정육면체니까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그리고 분홍색은 9 곱하기 9 곱하기 2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